안녕하세요. 헬스톡톡 신경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춥고 또 낮에는 더운 기온차가 심해졌는데요. 특히 환절기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헬스톡톡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의 저하로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두 가지 질환의 정체를 공개합니다. 잇몸 통증을 느끼거나 붓기, 시림 증상이 자주 느껴진다면 의심해봐야 할 질환은 무엇일까요? 바로 잇몸 질환과 풍치입니다. 전문가에게 듣는 빠르고 안전한 치료법을 지금 헬스톡톡 시즌2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똑똑하게 알려드릴 톡톡교실 시간입니다. 오늘 헬스톡톡에 나오신 분은요, 우리들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치과의사 강동욱입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주 피로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증상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낮에 덥다고 해서 얇게 입었는데 저녁 되니까 춥네. 따뜻한 차라도 마셔야겠다. 입안이 헐었네.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에휴, 퇴근하고 한참 자면 되겠지 뭐. 따뜻한 차만 마시면 잇몸 통증이 반복되는 A씨.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톡톡 1교시는 환절기 잇몸 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환절기가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각종 질환에 의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볼 질환은 잇몸 질환입니다. 네. 그럼 잇몸 질환과 환절기가 어떠한 연관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환절기가 되면은 어떤 기온의 변화에 우리 몸이 적응을 하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질환들이 같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면역력이 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감기와 비슷하게 잇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절기만 되면 단골 손님처럼 감기가 찾아오곤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환절기에 감기가 걸리게 되면은 그 감기로 인해서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이 더 떨어지고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좀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면은 우리 잇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감기 걸린 환자분들이 환절기에 감기 증상을 앓고 나서 또 바로 잇몸이 많이 부어서 또는 잇몸이 아파서 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렇게 감기 몸살이 나면 잇몸이 붓거나 아픈 적이 많은데 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부어도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거든요. 저처럼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잇몸 질환을 방치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볍게 잇몸 주변에, 그러니까 치아 주변에 있는 잇몸에 염증이 생긴 거를 치은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치은염이라는 거는 그냥 저 치아 주변에서 그냥 가볍게 붓는 증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방치할 경우에는 그게 우리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더 안쪽에 있는 뼈, 치조골까지 좀 전이가 되면서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치아 뿌리 쪽에 있는 잇몸 뼈가 좀 녹아내리거나 망가지는 어떤 그런 질환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치주염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나요? 네, 치주염이 뭐 심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결국에는 치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거나 또는 염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발치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치아를 빼고 나면은 이제 그 부분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플란트라는 거는 뭐 우리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네. 사용해서 그 부분을 다시 뿌리 부분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머리 부분,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만들어줌으로써 기능적으로 또는 미용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잇몸이 약해서 나중에 임플란트 치료가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혹시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치조골이 좀 많이 손상된 분들. 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전신적인 우리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당뇨, 그다음에 고혈압 이런 질환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당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당뇨는 치유가 좀 안 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치유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도 회복되는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 대표적인 그 뼈의 상태가 안 좋은 분들 골다공증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골다공증 약을 오랫동안 드셨던 분들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골다공증 약은 좀 임플란트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인으로 지금은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약을 많이 드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혈 네. 쪽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전에는 그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당뇨병, 골다공증, 그리고 고혈압은 대부분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 많이 보이는 증상 같아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없으신 분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 질환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갈이 습관이 있으시거나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 네. 그리고 또 성장 중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조골이 성장을 계속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그 위치가 계속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수술 후 부작용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임플란트 수술에도 당연히 부작용이 따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 주변에서 일어나는 염증, 우리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보철 회복을 했을 때 뭐 씹는 교합에 있어서 이상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으시고 네. 또 신경 손상이 간혹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감각 이상의 통증 또 그런 이상 감각을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먼저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맞는 환자분 개개인에 맞는 어떤 치료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네. 꼭 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뭐 네. 부작용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신데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 또 발전된 어떤 재료들의 어떤 기술에 의해서 또 의료진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20대 직장인 B 씨는 양치만 하면 잇몸에 이상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인지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근이 벌써 며칠째야. 피곤하다. 안 되겠다. 양치라도 하고 와야지. 여기서 왜 피가 나지? 잇몸이 빨갛네. 이를 살살 닦아보기도 하고 칫솔을 바꿔보기도 하지만 잇몸에 피가 나는 증상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톡톡 2교시는 풍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제가 이렇게 양치를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을 여러 번 겪었거든요. 네. 이 증상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타나면 의심해야 할 질환이 있나요?
일단 우리 한두 번 그냥 스트레스라던가 아니면 네. 몸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증상은 그냥 가볍게 일시적인 증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네. 뭐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치주 질환, 결국 풍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 풍치라고 하니까 예전에 어르신들이 풍치에 걸리면 바람만 불어도 이가 시리고 아프다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이 풍치가 어떤 질환인가요? 풍치는 충치 그리고 부정교합과 더불어서 구강 내 발생하는 3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 풍치가 발생하는 원인은 우리 치석이라고 부르죠. 치아 주변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 의해서 그 감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은 치조골이라고 하는 치아 주변 뼈가 망가지게 되고 그쪽으로 계속 공간이 생기고 음식물들도 끼어 들어가고 그러면서 서서히 잇몸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증상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환자분들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심한 어떤 질환의 상태까지 진행되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자각하지 못하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풍치에 의한 어떤 질환이 지속됐을 때 그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아를 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바로 그럴 때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어떠세요? 네,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면은 네. 이제 임플란트로 지금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는데 네. 보통 이런 증상을 자각하지 못하고 계속 지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치과를 방문하셔서 다수의 치아를 한꺼번에 빼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치료 시기를 꼭 놓쳐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원장님, 네. 이렇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돼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뇨나 골다공증 환자는 아까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당뇨나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네. 어떤 적절한 처치를 해드리면서 임플란트를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좀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회복이 좀 더디기 때문에 빠른 치유를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절개와 잇몸 손상을 주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그런 경우가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부르는 것들인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 미리 준비된 어떤 틀을 이용하는 거고 잇몸에는 최소한의 손상을 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치조골이 좀 약하신 우리 골다공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그걸 위한 어떤 다른 처치를 하는 것보다는 골다공증 약 복용을 중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치조골이 좀 안정적인 시기에 있을 때 네.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약을 드시지 않는데도 치조골이 너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임플란트 부착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한 뭐 UV 조사 임플란트, 네, 임플란트 표면에 UV 광선을 쏴서 그거를 조금 더 잘 유착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서 그런 방법으로 회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럼 다수의 치아를 뺄 때는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그리고 빠른 유착이 필요할 때는 UV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신속 정확한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는 임플란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 의미처럼 우리가 원하는 치조골의 위치, 임플란트 뿌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그 위치에 네.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한 번에 그 부분에 정확하게 도착한다라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효율적인 임플란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기존의 고무 인상제 네. 써보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뜨는 인상들은 좀 아무래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좀 정확한 어떤 인상을 뜨기가 어려운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는 우리가 3차원적인 구강 스캐너
를 이용해서 네. 구강 내 환경을 그대로 3차원 영상으로 네. 저희가 체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T 단층 촬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3차원적으로 또 같이 병합을 해서 네.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최적의 임플란트 식립이 되겠다라는 거를 미리 모의적으로 확인을 해서 시술을 진행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에 있었던 어떤 방법들에 비하면은 네. 요 3차원적인 스캔과 그다음에 CT 사진을 같이 병합하는 기술은 정확도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들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수술 유도 장치를 제작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환자들 각각의 어떤 구강 내에 맞는 가이드를 네. 제작을 하게 되고요. 물론 그 가이드는 뼈 상태를 다 고려를 해서 제작이 됩니다. 이 수술 유도 장치는 우리가 간단하게 가이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가이드라고 부르는 이유는 네. 특별하게 절개를 하지 않고 잇몸을 열어서 뼈 상태를 보지 않더라도 네.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지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이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네. 실제로 시술할 때도 그래서 불필요한 절개 또 불필요한 잇몸의 손상을 최소화시키고 그 가이드를 이용해서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술을 하는 우리 의사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여행자 가이드처럼 중요한 부분만 쏙쏙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네. 원장님께서 꼭 입안에 여행자 가이드 같으세요. 네. 덕분에 정말 신속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그 신속하고 정확한 시술이 가능하고 네. 덕분에 또 빠른 회복까지 이런 장점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병 환자분들을 예로 들면 아무래도 회복이 느리고 또 치유 기간이 오래 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최소한의 잇몸 절개로 네. 시술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도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치료에 부담이 있으셨던 분들, 뭐 직장인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치료가 좀 어렵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요즘엔 그 접근성이 좀 많이 좋아지게 되었고요. 또 뭐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유에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또 임플란트가 뼈 붙어가는 시간도 조금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감염의 확률이라던가 그래서 또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고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처를 적게 내고 그렇게 시술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 예후가 좋고 치료 기간도 빨리 회복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장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 되게 안정적이고 걱정이 덜한 수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받는 환자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네. 뭐 임플란트를 하신 경우에는 네. 우리 인공치아라고 해도 자연치아랑 뭐 같은 개념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주 질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관리는 늘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그거는 임플란트가 완성됐을 때 얘기인데 임플란트 시술한 그 직후에는 당연히 이제 병원에서 설명드리는 주의사항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금주, 네. 어렵네요. 네. 그리고 뭐 우리 담배, 흡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금해 주셔야 되는데 네. 흡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뜨거운 연기가 상처 부위에 직접 닿는 그리고 네. 또 유해한 연기잖아요. 그런 자극들이 가기 때문에 시술 부위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흡연에 대해서는 꼭 하지 말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있고요. 네. 오늘 원장님과 만남으로 임플란트가 필요할 때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혹시 임플란트,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에 임플란트 기술도 발전을 하고 비용도 우리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저렴해졌고요. 보편화되는 치료로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편리한 어떤 수술 기술들이 나오면서 환자분들이 더 안심하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 치아보다 좋은 건 없겠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주 질환, 우리 풍치라고 부르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습관, 생활 습관을 가지시고 평소에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네. 그 건강하게 유지된 잇몸에 지금 개발된 어떤 좋은 기술들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환절기 유의해야 할 치아 건강과 손상된 치아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임플란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혹시 임플란트가 필요한 분이 계시면 오늘 헬스톡톡에서 알아본 다양한 임플란트 방법 중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치료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헬스톡톡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헬스톡톡 다음 시간에 만나요. 오늘의 헬스톡톡에서는 환절기에 쉽게 걸릴 수 있는 잇몸 질환과 풍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방치하게 되면 큰 수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환자 개인의 맞춤형 가이드 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헬스톡톡 환절기 유의해야 할 치아 건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